야, 너 진짜 그꼴로 온 거야? 3년 동안 가난한 친구를 자처하며 멸시와 조롱을 견뎌온 한 남자.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가짜 성공에 취해 겉모습만으로 친구를 짓밟는 그들의 오만함.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남자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에 숨겨진 후계자라는 것을요. 침묵하던 남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걱정 마, 너희들 곧 후회할 거니까. 3년간의 인내가 낳은 차가운 복수, 그 끝에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그가 준비한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김서준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의 단체 대화방이었죠. 야, 서준아 내일 꼭 와. 다들 성공해서 할 얘기 많다고. 이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김서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성공이라니. 김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원룸,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 냉장고 속 라면 몇 개.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김서준은 입구에서부터 망설였습니다. 정장도 없어서 평상복을 입고 왔거든요. 서준이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도윤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왔구나. 근데 그 옷차림은 뭐야? 박도윤의 시선이 김서준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자신과 비교하듯이 김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정장이 없어서. 정장이 없다고? 와, 진짜. 박도윤이 크게 웃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 와인잔들이 테이블을 장식했지요. 자, 다들 모였으니 얘기해볼까? 이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롤렉스가 반짝였습니다. 나는 작년에 회사 상장시켰어. 매출이 200억 넘었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와, 이태연 대단하다. 역시 우리 반 1등. 김서준은 작아졌습니다.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죠. 박도윤 너도 잘 나간다며? 나는 변호사 사무실 차렸어. 올해만 30건 넘게 승소했지. 김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꽉 쥐었죠. 그래, 김서준은 뭐해? 갑자기 모든 시선이 김서준에게 쏠렸습니다. 김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지금 구직 중이야. 구직 중?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구직 중이야? 이태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어려우면 우리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내 회사에서 청소라도 시켜줄 텐데.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꽉 물었죠. 아, 그러고 보니 김서준 집이 어디야? 아직도 그달 동네 살아? 전세 보증금도 없어서 월세 사는 거 아니야? 조롱의 목소리들이 김서준을 둘러쌌습니다. 김서준은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김서준은 받았습니다. 회장님, 언제 복귀하십니까? 한솔그룹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죠. 김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끝나간다. 통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죠.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을 때 동창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김서준, 어디 갔었어? 우리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뭔 얘기?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신부감이라도 있어? 이태연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누가 시집 오겠냐? 박도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김서준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걱정 마, 너희들 곧 후회할 거니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험했죠. 새벽 5시 고급 세단이 한적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뒷모습.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누구일까요? 김서준은 낡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준아, 나 할아버지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동창회 어땠니? 재미있었어? 김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준아, 마지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참아라. 네, 할아버지. 이번 시험을 통과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약속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김서준의 눈에 결의가 서렸죠. 같은 시간 이태연의 사무실. 사장님, 새 프로젝트 건으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태연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젯밤 김서준을 놀린 게 아직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놈 표정 봤어? 완전 쫄았잖아. 혼자 웃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을 보니까 한솔그룹 회장 대행 김서준. 김서준? 설마. 이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김서준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절실했죠. 지원 동기가 뭔가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일자리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경력이 좀 부족하네요. 기회만 주시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장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아니야? 돌아보니 박도윤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면접 봤어? 박도윤이 회사 간판을 봤습니다. 작은 회사였죠. 야, 너 진짜 한심하다. 이런 데서 면접을 봐. 김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맞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잖아. 거기서 청소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박도윤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괜찮아. 에이, 체면 차리지 말고. 친구 사이인데. 김서준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신지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김서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해졌죠. 30분 후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도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누구야?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네. 아르바이트 자리 연락이야. 김서준은 당황한 척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 먼저 간다. 청소 일자리 생각해봐. 박도윤이 떠났습니다. 김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라. 그러면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년간 아무도 모르게 살아봐라. 진짜 세상이 뭔지 배워라. 그래서 김서준은 모든 걸 숨겼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한솔그룹 후계자라는 사실을. 30분 후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준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죠. 무슨 일이죠? 라이벌 회사에서 인수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부터 보여주세요. 김서준의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김서준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이태영과 박도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김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 밤 이태연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김서준. 설마 그 김서준일까? 아니야. 말이 안 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죠.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았어요. 김서준의 집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새벽 6시였는데 누가 이런 시간에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서준 어머니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이태연의 목소리였죠. 김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서준 고등학교 동창 이태연이라고 합니다. 김서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왜요? 무슨 일이라도? 어제 동창회에서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요즘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다던데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서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준아, 이게 무슨 소리니? 김서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1시간 후 동창 단체 대화방이 난리 났습니다. 어제 김서준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렸어. 진짜 뭐라고 하셨대? 완전 충격받으셨음. 빚쟁이인 줄 몰랐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친구 걱정해서 그런 건데? 맞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김서준은 휴대전화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그 순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준아, 큰일 났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김서준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갈게요. 안 돼.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하지만 약속 지켜야지. 1년만 더 참아라. 할아버지도 전화를 끊었어요. 김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한쪽에서는 동창들의 조롱, 다른 쪽에서는 할아버지의 위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응급 상황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이벌 회사에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서준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회사도 할아버지도 모든 게 위험했죠. 30분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회장님,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해요. 김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죠. 계속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김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그의 심정과 닮았죠. 그 순간 문자가 왔습니다. 이태연이었습니다. 서준아, 우리가 너 좀 도와줄게. 내일 우리 회사 앞에서 만나자. 좋은 일자리 소개해줄게. 김서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또 다른 문자. 청소 일자리 확정. 월급 120만 원. 대박이지.
김서준의 주먹이 벽을 쳤습니다.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죠.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서준아, 나 한지윤이야. 동창 중에서 유일하게 착한 한지윤이었습니다. 이태연이랑 박도윤이 너무 심해. 내가 말렸는데 안 들어. 김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이건 너무해. 한지윤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김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병원. 김서준은 몰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아 왔구나. 할아버지의 손이 김서준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마지막 시험이 뭔가요? 진짜 리더가 되는 시험이야.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견디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어. 내가 판단해라. 언제가 그 시간인지.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리더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김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뜻을 알 것 같았죠.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자. 일주일 후 이태연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솔그룹 적대적 인수 막아내며 주가 급등. 별로 관심 없던 뉴스였죠.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뉴스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남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었죠. 저 사람 이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화질도 흐릿하고 각도도 애매했거든요. 같은 시간 박도윤의 사무실.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직원이 태블릿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솔그룹 회장 대행이 직접 나서서 회사를 구했다고 해요. 박도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름이 뭐라고? 김서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서준네.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박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급하게 이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태연. 뉴스 봤어? 나도 지금 보고 있어. 이상하지? 저 사람 혹시?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냥 이름이 같은 거겠지.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떻게? 김서준한테 전화해봐. 김서준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적대적 인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내시다니 김서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태연이었죠. 김서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잠깐만요. 김서준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김서준, 뭐해? 이태연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집에 있어. 왜? 그냥 요즘 뉴스 많이 봐? 아니, 별로.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그러고 보니 어제 약속한 거 기억하지? 이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했잖아. 내일 우리 회사 앞에서 만나자. 김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그래, 갈게. 좋아. 10시에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서준은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정 하나 추가해 주세요. 어떤 일정이신지요? 재미있는 만남이 있을 예정이에요. 김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팀 준비시켜 주세요. 특별팀이요? 네. 곧 필요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이태연은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박도윤도 함께 왔죠. 야, 진짜 괜찮을까? 박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걱정이야? 그냥 김서준이잖아. 하지만 이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간 됐네. 어디 있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멈췄죠.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김서준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김서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이태연과 박도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김서준 이태연이 더듬거렸습니다. 나야.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죠. 이게 무슨 일이야? 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정체를 알려줄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김서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솔그룹 회장 대행 김서준. 명함을 보는 순간 이태연과 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이게 진짜야? 물론이지. 어제 뉴스도 봤을 텐데. 김서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연기였어? 꽤 재미있었지. 이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서준, 우리가 몰랐어. 몰랐다고. 정말? 김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제 우리 부모님께 전화한 것도 몰라서 그런 거야? 이태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윤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김서준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흥미롭네. 김서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 무슨 말이야? 게임이 시작됐거든. 김서준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복수가 시작된 거였죠. 이태연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의 대출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분 전 한솔그룹 회장실. 김서준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님 수고하셨어요. 네, 회장님. 최이태연 씨 관련 모두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타깃 준비해 주세요. 네. 박도윤 씨 관련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김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태연은 은행으로 달려갔고 박도윤은 핵심 증거가 사라져 재판이 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이태연과 박도윤이 만났습니다. 둘 다 얼굴이 초췌했죠. 야, 너도 당했어? 응, 완전히 망했어. 이태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거 진짜 김서준이 한 거야? 확실해? 이런 일이 우연일 리 없어. 박도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그 순간 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뭐해? 얼굴이 왜 그래? 한지훈 이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서준이 우리한테 복수하고 있어. 복수? 무슨 말이야? 김서준이 한솔그룹 회장이었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한지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야? 지금 우리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어. 한지윤은 말을 잃었어요. 그럼 너희가 김서준한테 한 짓들, 맞아. 다 기억하고 있었어.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어제 이태연이 김서준 부모님께 한 전화. 그건 이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윤의 눈에 실망이 담겼죠. 너희가 너무 심했어. 우리도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 너희가 김서준한테 사과해봐. 사과? 지금 와서? 그래도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이태연과 박도윤이 서로를 봤습니다. 김서준한테 연락해보자. 이태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김서준, 만날 수 있을까? 왜?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죠. 흥미롭네. 어디서 만날까? 어디든 좋아. 내가 정해줘. 그럼 한솔 호텔 라운지로 와. 1시간 후에. 알겠어. 이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 그런데 김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아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태연과 박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솔 호텔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준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태연과 박도윤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김서준이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죠. 김서준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소파였죠. 이태연과 박도윤은 맞은편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예전에는 김서준이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김서준을 올려다봐야 했어요. 편하게 앉아. 김서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김서준, 아니 회장님, 이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서준이라고 해. 친구 사이잖아. 김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박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지? 김서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모든 걸 너를 무시한 것도, 놀린 것도. 이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특히 어제 부모님께 드린 전화 정말 미안해. 아, 그건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 아닌가? 김서준이 웃었습니다. 이태연과 박도윤은 답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용서를 구하는 거지? 혹시 사업이 어려워져서? 김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사과하고 싶어진 거지. 그게 진짜 사과일까? 이태연과 박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줘야지. 이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도윤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너희들의 본 모습이지. 김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시험이었어. 1년간 가난하게 살아보라고 하셨거든.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덕분에 좋은 공부 됐어. 고마워. 김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할아버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김서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죠. 병원으로 향하며 김서준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진짜 리더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이태영과 박도윤은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진짜 적은 그룹을 노리는 거대한 상어, 제국그룹의 박철민 회장이었죠. 그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됩니다. 복수가 아닌 원칙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 김서준은 겉모습이 아닌 인격과 실력으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존중과 자신을 지켜주는 사랑으로 진정한 품격을 갖춘 리더가 되어갈 것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